그다음 이제 우리 유현진 얘기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안정환, 설기현, 이상화 선수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팬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뭐 제가 팬입니다. 네. 누구랑 친하세요? 뭐 별로 친하지 않은데요. 진료실에서 한두 번 만나고. 근데 이제 좀 20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참 설기현 선수가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설기현 선수는 제가 이렇게 만나본 거는 대부분 제가 만나보면 그러니까 선입견에 비해서 굉장히 운동선수들, 특히 엘리트로 좀 유명한 선수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유럽 리그에서 뛰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무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MRI를 들고 왔는데 뭐 여러 군데서 좀 반어상 연골이 좀 찢어졌다. 바깥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왔어요. 수술이 필요하냐. 근데 이제 제가 축구 선수들 오래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긴 게 바깥쪽 반어상 연골의 앞쪽에 찢어진 듯한 음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축구 선수들만 아주 특징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축구는 발로 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마 찬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휘어차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발등의 바깥쪽을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그때 걸리는 충격이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기전을 제가 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축구 선수로 킥을 많이 하는 선수는 변성이 올 수 있지만 이걸 찢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좀 재활로 하고 운동에 복귀해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요거 논문으로 쓰셨나요? 예, 나중에 설기현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논문이 됐습니다. 얘기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이 친구가 1년마다 한 번씩 MRI를 좀 체크,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하다가, 교수님 이거 찢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가 얘기한 증상을 갖고 있다가 킥을 할 때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팀에서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설기현 선수는 유명하니까 계속 좀 띄워주길 바랬는데 사실은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주력이 조금 딸리니까 간판 스타들이 보통 키커를 하거든요. 이렇게 세워놓고 공을 뭐 코너킥을 찬다든지 프리킥을 찬다든지. 근데 이 선수는 원래는 이제 윙으로 공격하면서 수비수를 제끼고 이제 뻥 차주는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제 키커를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타가 계속 이제 스포트라이트에 받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개, 300개씩 공을 차다가 보니 제가 얘기했고 본인이 느꼈던 기전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키커 연습을 한 거구나. 예. 그래서 진짜 수술을 했죠. 환자 말을 믿고 그랬더니 딱 자기가 생각한 만큼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내 몸은 내가 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보통 축구 선수들이 앞무릎이 많이 이제 손상을 입고 연골이 많이 헐어 있는데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너 비결이 뭐냐? 30대 거의 초반까지 이 격한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골이 좋으냐? 이제 그런 걸 물어봤더니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 시작 후에 1시간씩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가 무리를 할 때는 그냥 손을 들고 그 경기를 줄여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주 철저하게 자기 몸에 배 있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치료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아주 모범 케이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설기현 선수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축구 선수를 다 모아봤더니 제법 앞쪽이 많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논문을 한번 발표를 했죠. 네. 그게 언제 수술하신 게?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설기현이가 그 이탈리아전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에 그 동점골. 네, 극적인 동점골. 약간 빗 맞은 거 있잖아. 네. 제대로 맞았으면 떴을 것 같은데 빗 맞아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수술하고도 다시 선수생활. 예. 설기현 선수는 그 이후로도 좀 수술 이후에도 했고요. 안정환 선수는 본인이 연골에 약간 기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정환은 기형이 있어요? 원판형 연골 기형이라는 기형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기형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기형인데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 이런 거죠? 부상에 약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유 막 아는 척. 그게 뭐냐면 이게 연골은 그러니까 삼각형묘항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통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아유, 굉장히,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지금 표정이 칭찬을 바라고 이렇게. 지금 내가 그거 딱 하나 알아. 아유. 김철중 기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MRI 사진을 많이 본 거죠. 잘 모르면 그냥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라고 썼어,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단 좀 더 말씀하셔야 될 뻔했는데. 그러게요.
잊어버린 거죠. 이제. 안정환이가 그러면 거의 뭐 축구계 평발인 것처럼 그런 디스코이드 매니스커스를 갖고 있었네.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성기에서 30대 초중반까지 거의 뭐 그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인이 받았던 그래. 예. 아주 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고 수술을 하러 이번에 들어와서도 2시간 동안 웨이트를 하고 수술실에 가는 안정환 선수를 볼 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냥 저 선수는 워낙 저러겠구나. 그리고 말수가 적어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를 아마 어느 인터뷰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한마디 해드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아니, 요새 그 안정환의 재발견을 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그냥 단순히 운동선수만 알았는데 해설할 때나 이런 거 보면은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야 이건 굉장히 똑똑하구나. 했고 내가 지난번에 어디 무슨 태릉선천에 갔는데 그 국가대표 그 감독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국가대표 정도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운동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애들은 운동만 애도 잘하는데 국가대표 정도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정도까지 온 거는 그 안에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엄청나게 머리를 쓰면서 한 거야. 네, 하여튼 저희 레지던트한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우리나라에 이제 한 해 축구 인원이 한 2만 명 되거든요, 선수만. 그런데 이게 한 경쟁자가 적어도 한 해에 2만 명이 아니라 지금 현역 선수가 2만 명쯤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매년 등록되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은퇴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현재 등록돼 있는 선수만. 20대에서부터 한 5, 6년의 경쟁에서 11명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과대학에 레지던트로 들어온 애들한테 묻죠. 너는 몇 명의 경쟁을 뚫어서 여기에 왔느냐. 너는 혹시 그러니까 수능 1등을 수능 1등만 지금 국가대표 하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우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운동선수를 참 머리는 비어있고 몸만 움직이는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너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런 기본적인 리스펙트, 존경이 없이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그냥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의사들이 아주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마디가 이 선수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한번 봐라. 그래서 저는 스포츠학을 하면서 굉장히 좀 행운인 것 같아요. 사실은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선수들 결과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네. 네. 일반 환자들은 의사가 뭘 말을 해도 다 안 지키잖아요. 예, 상당히 안 지키죠. 예. 그 자기 인터넷을 찾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맞추게 나올 때까지 자꾸 그걸 하죠.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뭐, 배드민턴 안 치면 되거든. 그 사람들은. 테니스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자기 인생이잖아. 네네. 자기 삶의 다잖아. 축구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고. 네. 축구를 하려고 맞습니다. 태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하겠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프로란 어떤 것인가 그걸 역으로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막 준엄하게 이렇게 막 말씀하면 레지던트를 도는 애들 없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마를 받나? 좀 피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서 있는 위치가 좀 바뀌어서 아는 여자들이 보통 앞으로 나오고. 네. 김준 교수님 매일 그냥 내가 외우겠어 막 이러고 있어 지금. 매일 그 얘기를 하냐 뭐 이러면서. 근데 하여튼 좀 전에 그 얘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멋있으세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상화 선수는 무릎 부상. 이상화 선수는 사실은 지금 이 금메달 따야 되는데 하나 더. 현역이고 굉장히 예민한 기록 경기라서 이상화 선수의 의무 기록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금 또 여성분이고 한 가지 제가 밝힐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아주 아프고 평소에 계단 내려갈 때 눈물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프세요. 그러면 군 면제 받을 텐데. 근데 금메달을 꿈꿀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직 수술 안 했고 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창 아직 3년이나 남았잖아요. 2년 반 남았군요. 2년 반.
이상하 선수가 또 국민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좀 재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량도 되찾으시고 좀 다시 국민들한테 좀 희망? 이런 네. 그런 걸 좀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예. 좋겠어요. 저 나이사가 좀 응원을 하는 걸로. 나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보면은 저거 진짜 무릎 저거 나만 하겠나 싶어. 예, 정말입니다. 저 자세가 완전히 무릎을 가장 네. 힘들게 하는 자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스포츠 의학 전문가로서 수많은 운동 종목 중에서 네. 제일 힘든 건 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는- 제일 위험한 거나. 그거는 정말 운동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릎 쪽에서 무릎이 내가 예를 들면 네. 배구, 네. 농구, 스피드 스케이팅, 마라톤 요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무릎이 안 좋아요? 어려워. 이게 어려워. 다 달라요. 좀 달라요? 다 다르고 배구는 사실은 하루 종일 잼 제 환자는 축구 선수가 압도적으로 축구. 많고요. 그건 워낙 예. 축구 선수 그리고 숫자가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가벼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배드민턴, 탁구가 선수 레벨로 가면 가장 고치기도 힘들고 그래요? 부상도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점프 착지하고 비틀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만 계속 주는 그런 그러니까 운동입니다. 점프 자체보다 비트는 게 더 비피는 비트는, 게 위험한 네. 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스탑해서 지면에 발을 고정하고 상체를 비틀면 네. 무릎에서 모든 회전이 다 힘이 이제 흡수가 됩니다. 탁구 힘들겠다. 탁구. 그럼 그거. 예. 피겨도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주 피겨는 또 네. 이제 피겨 펜싱이 아주 좀 어떤 종목이냐면은 아픈 데만 건드려. 그런 거죠. 김연아 선수 같은 네. 경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김연아 선수는 왼발로 도약해서 왼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번을 왼발로 도약해서 왼발로 떨어져요. 오. 계속 넘어져도 떨어지는 쪽 엉덩이부터 떨어집니다. 야.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은 네. 안 떨어져. 그 예민한 그 경기에서 점수가 0.1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기가 굉장히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이 있지 않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경기들이에요. 그럼 골반 틀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문제가 결국 왔죠. 그리고 그 사실은 병명이 뭐였죠? 이게 천장 참 뭐-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표현하자면 천장 관절의 염증이다 이렇게 천장 관절염. 예, 천장 관절염. 천장이라는 게 이제 꼬리뼈.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한쪽 다리를 양쪽이 지탱해야 되는데 그 다리가 한쪽을 힘을 쓸 때 이렇게 어긋나는 힘이 천장관절에 걸리거든요. 그러네.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을 때 거기가 벌어졌다가 줄어졌다 하는 관절이. 자, 왜 천장 관절인데 꼬리뼈냐? 요거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리자면 오케이. 네. 이 꼬리뼈 골반 주변의 뼈들 이름 중에 천골이라는 게 있고 장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네. 그 두 뼈가 만나는 부분에 있는 관절이 천장 관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여기서 라이센스가 이야. 있다는 거. 20몇 년 전에 배운 거를 그러면 예. 그 계속 그 회전하면서 왼쪽만 주로 쓰니까 네. 이 왼쪽 천장 관절염이 생긴 거구나.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부상 경력을 보면 피겨 선수가 그 열심히 운동을 할 때 올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여준 거죠. 네. 불쌍하다 김연아. 네. 그럼 전 김연아 선수 팬인데 광고 좀 더 들어요. 휘어져 있는 것도 누구는 그렇고. 아니겠어요, 그쵸. 팬이. 전 국민이 정말 팬인데. 아우, 예. 요즘 에어컨 광고에 나오는데. 네,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래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유도 좀 네. 마시고. 참 저는 김연아 선수 옛날에 인터뷰 저도 이제 팬으로서 김연아 네. 선수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팬으로서 이제 그 어떤 얘기 때 이제 저는 스포츠학을 하는 사람으로 공감을 했냐면 네.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다음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한참 네. 이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선수 생활을 돌아볼 때 즐거웠던 기억이 거의 생각이 안 난대요. 계속 괴로웠던 그 기억, 인터뷰.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어떤 네.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이겨내왔던. 그러니까 결국은 화려했던 거의 연속으로 나는 더 즐겁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동기부여보다 이 선수들이 기억하는 거는 나는 발바닥이 아파, 발목이 아파, 뭐 히프가 아파, 어깨, 허리가 아파. 이거를 오늘 이겨내야 돼. 이런 고통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이겨내왔던 그런 기억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명품들이 나오는 거죠. 훌륭한 어떤 그래서 짠하네요. 상장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진짜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그런 전문 스포츠 선수들은
어떤 이런 부상이라는 게 워낙 많이 쓰니까 한 특정 근육과 특정 동작을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네네. 근데 나도 참 용케가 젊었을 때 매일 그 운동을 했는데 부상 없었어. 내가 당구를 좀 쳤거든. 아마 좀 성적을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당구 400까지 쳤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다행히 용케 부상이 없었어. 네. 훌륭하십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셨나봐요. 꼭 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네, 중간에 짜장면도 먹고. 그럼, 네. 아유. 자, 김연아 선수 못지않은 우리 또 국민 영웅 박지성 선수는 무릎이 아파서 결국 선수 생활을 생각보다 조금 일찍 은퇴를 했는데요. 네. 박지성이 몇 살 때 은퇴했지? 33이요. 33이요. 네. 33세. 네. 한참 때네. 근데 이제 무릎에 뭐 물이 찼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 무릎은 어떤 겁니까? 박지성 선수도 맞아. 이 물이 찼다는 말부터 이게 너무 많이 써 사람들이. 도대체 물이 찼다는 게 어떤 의학적 상태예요? 박지성 선수는 진짜 물이 찬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박지성 선수는 워낙 유명한 선수고 사실 이제 그 해외 구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해외 구단은 의무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박지성 선수가 2번 수술을 받는데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팀에 있다가 반어쌍 연골이 찢어져서 그게 결국 반어쌍 연골이 대표적으로 지면에 발을 고정하고 비틀 때 찢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손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찢어졌고 그래서 도려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연골에 부담이 많겠죠. 네. 그 위에 관절 연골이 깨졌고 그래서 뼈가 드러나는 손상이 있어서 결국 연골 재생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재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9개월 이후에 첫 게임을 풀타임으로 뛰는 그런 복귀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결국 이제 스테드만 호킨스 병원에 가서 그 연골 재생을 하는 미세청 공수를 개발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개발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방법은 그냥 결국 연골이 깨져서 뼈가 있으면 그 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서 나오는 피에는 줄기세포가 굉장히 풍부한 재생 능력이 있는 피가 나오는 거죠. 그 피떡을 보호하면 거기에서부터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이제 시작한 수술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디디지 않아야 됩니다. 박지성 선수는 무려 7개월 동안을 목발을 잡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이제 재활에 성공을 했는데 아니 근데 7개월 동안 안 디디면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 7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더욱 더 고생해서 그렇죠. 또 7개월 동안 근육을 키워야지. 보통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인데 실제로 박지성 선수 우리나라에 와서 재활을 했었거든요. 왜 제가 안 주고 근육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루 4시간 정도를 트레이너 없이 재활을 하는데 거의 뭐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무게를 드러내요. 그리고 1시간 정도를 남들은 잔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뛸지 명상을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엘리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관리의 능력이 굉장하다. 이제 이런 거고. 지성이면 감천인 거야. 예. 7개월 때 목발을 뛰라고 했을 때 좌우의 근력 차이가 없었답니다. 진짜. 와, 멋있다, 진짜. 멋지다. 이 스포츠 의학 상황 없어요? 상주 사람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얻어진 연골의 질이 우리가 정말 그 정상 연골을 초자 연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초자 연골이 아닌 거죠. 그게 섬유 연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B급 연골하고 막 섞여 있고 최근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초자 연골 쪽보다는 섬유 연골 쪽이 더 많다. 육안으로는 좀 하얗게 덮여 보여도 실제로 기능이 약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냥 영국의 맨유 구단에서 매일 관리를 하고 게임을 뛰는 거는 소화해내는데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뛰려고는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 A매치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관광하고 쉬고 마사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뛰는 거죠. 넘어오면 다음날 바로 팀 훈련하고 2, 3일 후에 바로 실전 뜁니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부터 은퇴를 하고 맨유 선수로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욕을 좀 먹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잔인한 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값을 돈 받는 일은 하고
국가를 위한 일은 돈이 안 되니까 안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잔인한 말을 한 게 아니냐. 그러네요. 일반 아마추어들이 그러니까 일반 팬들이 그만큼 헌신한 선수가 없는데 물이 차는 거를 이겨나가면서 국가대표를 수행해왔던 선수가 결국 이제는 이제 물이 많이 차는 문제를 때문에 국가대표를 안 하고 프로 선수로서도 이제 자기 은퇴를 이제 앞두고 2, 3년에 이제 커리어를 정리를 하는 와중에 국내 팬들한테 그런 반응을 들었을 때 아 그거는 좀 저희가 정말 예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조선배 좀 칼럼 좀 쓰시지 그랬어요. 그때 김철중 기자님께서 안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 물이 찬다는 거는 뭐 결국은 섬유 연골이 많은 그러니까 A급이 아닌 연골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서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일을 할 때 이 연골 기능이 좋지 않은 거죠. 거기서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뭐 그렇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찬 거고 물이 차올라요 진짜로. 예, 물이 많이 찹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걸 좀 빼고 뭐 좀 약을 쓰고 좀 얼음찜질하면 좀 가라앉죠. 그래서 아주 박지성 선수가 심각한 상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좀 뵀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박지성 선수가 아닌 박지성 선수의 사모님을 보느라고 이제 봤는데 네. 그래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 이제 경기를 안 하고 나니까 네. 무릎의 문제는 잘 못 느끼겠대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네요.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한 치료 대상은 아니구나. 이제 좀 그런 재생이 됐는데. 애기 아빠 된다. 애기 아빠 된다.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되겠죠, 뭐. 그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으면 물이 찬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게 힘들다 그랬는데 보통 그 1등석 뭐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그런 거 누워서 오면 되잖아요. 뭐 어떤 등급을 타고 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좁아. 네. 1등석도 좁아. 아유, 비행기 자체가 좁아. 그 박지성 선수가 만약에 그런 부상이 없었으면은 계속 선수를 뛸 수. 근데 아마 박지성 선수도 자기가 은퇴 시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그 부상 때문에 아주 좀 그 조기 은퇴란 경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조기에 딴 얘기지만 이제 선수들이 한 은퇴를 좀 빨리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할 것 같은 게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뭐 한 15년, 20년 동안 그것만 정말 죽도록 하면은 네. 안 하고 싶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니 우리 김철중 기자 녹음 들어가기 전에 기자 생활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네. 너무 지겹다고. 네. 지금 16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겨워서 좀 막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선수들이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분명히 운동 선수가 기자 생활보다 힘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 왔으면 이거는 그 뭐랄까 그런 고민의 단계를 이미 넘어선 거지. 예.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미 그런 고민을 시리어스한 고민을 했을 거야. 지금 올해 롱런하는 선수들을 또 오히려 보면은 굉장히 즐기세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링이 있다가 20대 초반에 정말 그런 삶에 대한 고민을 했다가 그걸 극복하고 이제부터는 이걸 내가 좀 즐겨야겠구나. 네. 약간 달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 그 개인적으로 그냥 좀 알게 된 박한희 선수, 삼성 야구 선수 라이온스의 예, 박한희 선수 타격하기 전에 꼭 뭔가 이것저것 하는 분 루틴이 너무 기록해. 네. 박한희 선수 보면은 야구 훈련 많이 안 해요. 뭐 배드민턴 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 웨이트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운동해요. 근데 그런 자기가 재미로 하는 모든 운동이 야구에 다 응용이 된대요. 말 되는데?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말 돼. 나이 30이 넘으면서 얻어진 버릇이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배드민턴이나 이런 라켓을 하면은 이 어깨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스윙의 궤도를 굉장히 넓힐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은 박한희 선수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오래 하고 싶은데 없어요. 오래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오래 할까? 야구만 하면은 못 견디나 봐요. 말돼. 그러니까 재밌는 운동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 주업인 야구에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즐기는 거죠. 철학적. 네. 이 박한희 선수의 철학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의미가 있어. 네, 아주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네. 자, 그 최근에는 이제 원래 그 쇼트트랙에 안현수 선수가 네. 좀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예. 뭐 제 아웃됐다. 네. 했는데 네. 뭐 러시아 가서 금메달 땄단 말이야. 네네. 참 이제 안현수 선수 워낙 뭐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 알려졌지만 쇼트트랙의 파벌 문제 희생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배우에는 우리나라의 쇼트트랙이 워낙 강해서 정말 기량 차이가 없는 아주 박빙의 승부입니다. 안현수 선수는 굉장히 중대 부상을 당했죠. 근데 제가 놀랬는데
쇼트트랙에서 궤도를 이탈해서 부딪힐 때 네. 자동차에서 시속 80km 정도의 우와. 속도로 노출된 거랑 거의 비슷한 강도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펜스를 많이 쳤는데도 네. 부딪히면 슬개골 앞뚜껑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오우야. 예, 안현수 선수도 그 훈련 과정인데 훈련이 장난이 아닙니다. 훈련 과정에서 선발전을 치르기 때문에 네, 네. 훈련을 거의 실전처럼 얘네들이 치르는데 그러다 궤도가 이탈되면서 펜스에 부딪혀서 무릎이 부러졌어요. 오우.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어이구. 스포츠학과 정형외과가 좀 다르다는 거 느꼈는데 처음에 맡았던 수술하시는 분이 네. 이런 그러니까 쇼트트랙의 특성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네. 얘가 90도 이상 무릎을 굽혀서 네. 전속력으로 질주한다는 걸 모르고 그때 당겨지는 힘, 슬개골을 네. 짜게 하려고 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네. 거기에다가 그 든든한 금속을 박아서 이게 이런. 아니요 굉장히 정형외과 안전한 의사로서는 치료를 한 거지. 예, 안전한 네. 치료고 이거는 근데 조금 스포츠를 째가지고 금속을 탁 박아가지고 안현수 선수가 한 일주일 내로 스케이트를 다시 탈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진 얘는 통증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강한 고정이면 네. 바로 스케이트를 탈 줄 알고 얘가 이러고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금속을 중심으로 뼈가 부러진 겁니다. 어머. 다시. 아. 그 정도의 강한 인장 강력이 생기는 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재앙이냐면은 이게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매일 통증을 이겨내면서 계속 잡아 당기면서 뼈를 부러뜨린 거죠, 자기가. 어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고름도 나오고 염증이 생기면서 얘가 거의 걷기 힘들 정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고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염증이 있고 나사 주변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고름을 긁어내고 금속을 갖다 대고 그래서 뼈 이식도 하고 고름 긁어내는 수술도 하고 나사도 네. 빼고 다시 이제 금속의 지지대를 만드는 아. 그러면서 벌써 얘가 이제 4번의 수술을 하게 됐죠. 뭐 이미 그 선수로서는 이 박빙의 싸움에서 얘는 그러니까요. 안현수 선수는 국가대표로서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아. 그래서 선수의 어떤 파벌 문제도 있었지만 네. 그런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이제 좀 떨어졌는데 해필이면 또 소속 팀 네. 우리나라가 요새 자꾸 그 효율성 따지고 경제 따지다 보니까 운동팀 돈 안 되면 막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청 팀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얘는 국가대표도 안 되고 소속팀도 예, 없는 상황이 스케이트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진 겁니다. 아마추어로 자기 혼자 하는 거 외에는 안현수 선수로서는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 러시아에 가서 얘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또 이제 내가 좀 안타까워하는 거는 선수로서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선수에게는 자기가 뛸 수 있는 환경을 갖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데 그런 일을 해서 이제 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또 국정 문제 뭐 그쵸, 애국 또, 문제 예, 맞아요. 좀 많이 시달림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결국 스포츠는 정직한 거거든요. 실력으로 이겨냈고 그 상관왕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결국 이 친구에게는 조국이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사랑해왔고 했던 스케이트에 네. 자기가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어떤 그 아마 감동이 그러게요. 그게 제일 컸을 것 같고요. 네. 그 안현수 선수한테는 김진구 교수님이 거의 은인처럼 뭐 이렇게 그런 은인이 건가요? 아니고 아주 원수죠. 내가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아. 예. 아주 아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쉬자는 거 막 확 무릎 꺾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 했는데 다행히 잘 따라와 줬고, 나중에는 내가, 그 하면 안 되는데 얘가 막 그냥, 치고 올라오는데, 그 힘이 무섭더라고요. 다음에 저 한번 만나면 나노 의사다에 출연 한번 해주시는 러시아에 어떻게 하면 한국 러시아에 오실 때. 초청받아서 한번 안 가요? 빅토르 아니 안 부르던가요? 보통 이제 스포츠 의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수술이 잘 되면 재활에 성공한 거고요. 수술이 안 되면 의사가 잘못한 겁니다. 수술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저희의 숙명은 항상 유명 스포츠 스타 뒤에 숨어서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게 저희 숙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유명한 환자들도 이제 선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현역들은 그렇죠. 지금 네. 밝힐 수는 지금 없습니다. 말해도 되는 사람들만 지금 몇 명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벌써 스포츠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김진구 교수님 모시고 스포츠학 세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네. 뒷얘기 그리고 스포츠학 얘기하고요. 다음번에는 일반인들도 요즘 스포츠를 너무 많이 하면서 이 스포츠 손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종목별로
종목별. 주의해야 될 거. 이상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질문도 들어왔어요. 축구 열심히 조기 축구 열심히 하는 남자분의 음성 질문도 들어와 있고 해서 요거를 좀 다음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바로 할 게 아니고요. 한두 달 있다가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운동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한두 달이 될지 질문 보내주시면 다음 달이 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요. 일정상 곧 우리가 공개를 할 거니까. 그렇죠. 요걸 들으시는 즉시 바로 궁금하신 거를 문자 1666-1895번이나 나는 의사다 그 팟빵 게시판 그리고 아이튠즈 그리고 페이스북 저희 이메일 radio@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진구 교수님한테 전달드려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지금까지 건국대병원 스포츠학센터 김진구 센터장님, 정형외과 교수님 모시고 스포츠학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